베르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날짜는 2018년 10월 17일 되겠습니다. 사실은 베럴이라는 기업은 뭐 주가를 떠나서, 주가도 아침에 잠깐 움직였습니다만은 쓸데없는 거 움직인 거고요. 오늘 이제 네이버 실검에 1위까지 올랐었어요. 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실검에 1위까지 올랐었는데, 딴 게 아니고 이제 그거였죠. 예, 제가 좀 같이 봤는데, 오늘 베럴데이라고 해서, 베럴이 이제 보통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아십니다. 래시가드를 만든 회사. 그리고 이제 대표 모델은 고준희 씨가 모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한 80% 정도까지 이벤트 한다고 해서 이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또 뭐 래시가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과할 정도로 이벤트 좀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 어린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또 젊은 연인들은 또 입으니까 수영장에서 옷을 왜 입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또 수영장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물 소독한다고 그런 약품도 뿌리고 하니까 뭐 애기들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입는 게 낫겠죠. 뭐 계곡에서 논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넘어졌을 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베럴데이라고 해서 사실 주가도 참 움직였는데 한 5일 동안 최대 80%까지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콧방귀 끼죠. 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잠깐 제가 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옷이 원래 마진율이 엄청 높잖아요. 옷이. 예. 그래서 우리 왜 아웃도어 같은 것도 80% DC에도 다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재고떨이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또 이제 홍보 효과도 있는 거고. 그래도 베럴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잠깐 제가 기업 소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베럴이 이제 상장할 당시에 기업 IR 자료인데, 이 보면 뭐 서정환 대표, 뭐 이상훈 대표 체제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럴이라는 회사가 이랬다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래시가드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로는 한 1위 정도 하고 있는데 마켓 시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17년도 자료니까 베럴이 한 여기 있으니까 한 40% 차지한다고 나와 있죠. 예. 래시가드 쪽은 1위고. 그래서 그냥 래시가드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베럴이 뭐 이제 보통 이제 이 회사 그거니까 뭐 쭉쭉 보시죠. 예. 그래 봤더니 이제 뭐 래시가드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놨고요. 굳이 다 아는 내용이라 제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네. 없는데 조금 중요하게 본 건 뭐냐면, 화면은 작습니다만은 시장 규모예요. 여기 보면 이 수영복 시장은 내려가는데 래시가드 시장은 한 2,500억 정도라고 저 자체 자료가 있어요. 지금 몇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국내 시장이 한 2,500억 규모 정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커져는 가겠죠. 예. 커져는 가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주로 래시가드라든지 뭐 워터 레깅스, 그러니까 여성분들 보통 수영장에서 입는 거, 실내 수영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워터 스포츠 관련해서 래시가드가 있고. 그래서 베럴데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요. 예, 했을 때 이제 그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날짜를 만들어서 대규모,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세일 행사를 말하는 거죠. 예, 하는 건데, 그래서 매출은 백화점 아울렛에 한 35% 나가고, 뭐 대표적인 뭐 의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면세점 쪽에 한 20% 나가고, 또 직영점 있고, 홍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직영점 있고. 그래서 이제 여차 했는데, 여기 있죠. 네, 자기들이 점유율이 한 40% 정도 합니다. 뭐 베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뭐 대충 이건 사실 다 봐도 이제 공부할 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베럴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메모를 적어 놨는데 같이 좀 보시면 18년 2월 달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9,500원이었습니다. 항상 공모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공모를 해야 되고,
이제 회사를 보면 배럴의 최대 지분은 제넨벤처스가 갖고 있습니다. 예, 제넨벤처스라는 게 있고, 이 제넨벤처스가 결국에는 계열 회사로 보면 젠 코스메틱스 화장품이 있고, 또 치매 관련해서 인포디텍이 있습니다. 인포디텍. 인포메디텍인데 멸자가 빠졌군요. 있고, 또 영화 쪽도 하고 있습니다. 젠 픽처스라고. 그리고 요식업 쪽도 하고 있어요. TK F&B라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보면 그 주가는 사실 어떻게 움직였냐면, 상장할 당시에는 아까 만원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9,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상장할 당시 한 6월달까지는 나름 여름 성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성장을 하니까 래시가드라는 것이 주가 많이 반영을 받았는데 8월달, 6월달부터 빠지게 됩니다. 예, 이때는 이제 시장 여파도 있었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990억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래시가드 시장으로 아까 2,50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쵸? 2,500억 정도라고 해. 그러니까 주가를, 이게 엄청 비싼 주식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래시가드 시장이 2,500억 정도로 했어요. 만약 3,000억이라 칩시다. 근데 이 회사들이 아까 점유율 40%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매출 나올 수 있는 게 끼케야 1,000억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말이 안 되죠. 매출이 1,000억인데. 이게 바이오도 아니고 의류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원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공모가가 9,500원이었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배럴의 주가는 만원 이하가 자기 가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자꾸 내려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영상을 지금 10월달에 찍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주식은 만원을 깨게 돼 있어요. 왜? 주가는 자기 자리를 해결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잘못한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8월 말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재료였어요. 뭐 이 재료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건 배럴데이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별거 없어요. 어차피 빠져요. 이거 말은 빠지는데,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분기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계열회사 현황을 눌러보는 습관이 좋아요. 그러면 제넨픽처스라는 회사가 배럴의 지주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넨픽처스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아까 막 영화도 만들고, 또 매니저먼트도 하고, 젠스타스, 그 다음에 옷을 만듭니다. 배럴. 그리고 IT 쪽도 있고요. 아웃도어도 만듭니다. 저는 보진 못했는데 젠 아웃도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포메디텍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바이오를 해요. 치매 쪽으로. 당연히 비상장이죠. 한 지분율 45%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제적으로 지난 8월 28일 날 상한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관계사 인포메디텍의 이 치매 진단 기술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진단 보조 시스템을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이오주로 관계사가 있으니까 바이오주 모멘텀을 붙일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를 단기적으로 투기적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 핸들링 할 수 있는 재료일 뿐, 회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모멘텀에서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계속 하락세기 때문에 공모 당시 9,900원대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로만 계산해야 돼요. 래시가드 시장 자체가 2,500억, 3,000억이에요. 여기서 40%를 다 먹어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옛날에 아무리 잘 나와도 20%라 칩시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500억 잡아야 될까, 200억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억이 되려고 하면 밸류에이션 50배를 줘야 돼요.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실적이 얘네들이 자기들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래시가드 시장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압도적이지 않아요. 지금 연간 100억을 못 벌어요. 100억, 16년에 46억, 17년에 57억. 올해 상반기까지 1분기 적자, 상반기 지금 13억이에요. 올해는 잘해야, 제가 볼 때는 뭐 잘해야 50억 할까 말까. 50억이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면, 뭐 50배를 해야, 아니구나, 20배를 해야 50억, 100억. 예, 20배를 해야 대략적으로
천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990억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은 두고두고 유튜브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럴의 주가는 결정적으로 다시 만원 밑으로 깨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간중간에 자회사 인포메디텍이라는 치매 관련 제약을 재료를 붙여서 주가 움직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주가를 우리가 보통 주가는 아예 개잡주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예 적자야. 그 근본이 없는 적자야. 아니면 바이오 사업을 제대로 붙였어요. 임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속칭 작업을 해요. 뭐 HLB는 뭡니까? 이거 파이프 만드는 회사잖아요. 필룩스는 뭡니까? 예? 필룩스는 조명 회사예요. 신라제는 뭡니까? 처음부터 바이오예요. 근데 래시가드는 뭡니까? 래시가드는 배럴은 원래 의류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 딴따라 느낌 안 듭니까? 화장품 한다 그러고 영화 한다 그러고 요식 한다 그러고 딴따라 주식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관계자 여성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주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배럴의 주가는 9,000원대, 만원대 미만의 주가가 내려갔을 때만이 어느 정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만원 정도는 쳐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료가 아니고 뭐 최근에 골프웨어 크리스 FNC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상장을 했는데 골프 의료라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에 좀 맞고 고가라는 게 있잖아요. 래시가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수영복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커지는 사업이긴 해요. 근데 한계는 있어요. 제가 유럽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이 그리 래시가드를 선호할까에 대한 질문은 좀 던질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약간은 현재까지는 아시아권에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진출하고 또 중국으로 계속 가고 이러면 이제 조금 커지긴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그 캐파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 전체 규모에 대한 한계점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오늘 배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스마트폰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도 지금도 보급률이 높아버리냐 보니까 고점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왜 그러냐? 전기차는 이제 시작하는 캐파니까 캐파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배럴은 우리가 래시가드 물론 다 좋아요. 애슐레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전체 시장 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걸 가지고 시가총액이랑 계산해 봐야 돼요. 얘는 거의 제가 볼 때 700억 정도짜리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얘는 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주가예요. 어설프게 바이오 모멘텀으로 배럴의 주가에 붙어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확인하시고 바로 자르세요. 치매금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진단이잖아요. 걔가 진단 보조잖아요. 치매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치매가 치료가 되겠습니까만은 이제 좀 내용이 되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단순하게 배럴의 어떤 기술적 분석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기술적 분석은 여기서 끝났잖아요. 예, 10월달에 이미 끝난 거고 상한가를 이탈했고 여기서 상한가를 이탈 이게 강력한 지지 저항선 이게 또 강력한 지지 저항인데 지금 강력한 지지 저항선 요거 상한가의 시가 1750은 깼잖아요. 예, 오늘이 이제 갑자기 배럴이 한 데서 움직였는데 다시 결국에는 이 악성 매물이 때릴 겁니다.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 배럴을 통한 메시지는 제가 자회사로 계좌 부리지 말란 말을 좀 했습니다만은 한번 이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소리만 보지 말고 얘네들의 어떤 시가총액의 규모 자체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파를 차지하는지 요거 하나 체크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자회사에 대한 그 모멘텀만으로 아예 쓰레기 같은 회사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열심히 제가 좋은 자료를 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겠습니다.